6월 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을 기다린다면 INOK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특별한 악재 없이 주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죠. 어제는 국민연금에서 128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는 호재도 있었죠. 그냥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는 압도적인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반기 모멘텀과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제약별 섹터에 대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충분한 백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 성장이 이어진다면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유플라마 미국 직판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셀트리온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 8개월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예정된 주가 상승 이슈는 셀트리온의 3사 합병 올해 예정되어 있죠. 하반기 말입니다.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 7월이죠. 램시마이스시 미국 FDA 승인 이것 또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약 10개월의 수급치를 지금 차트와 함께 흐름을 남겨주셨어요. 자, 먼저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볼게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37만 5천 주, 기간이 무려 198만 9천 주를 매집했고요. 개인이 30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만 주. 이 중에 연계금이 113만 주를 매집했다는 소식이죠.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물량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단기간으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은 30만 주, 기간은 5만 7천 주. 이 기간에 개인의 물량이 35만 주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를 볼게요.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셀트리온과 똑같은 흐름이죠. 외국인이 27만 7천 주, 기간이 17만 주 매도가 나왔고 개인은 45만 3천 주가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요. 자, 이 기간 동안 셀트리온은 저점을 다져가면서 쭉 상승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쵸? 그러면서 저점을 올라가고 있어요. 올려나가고 있다. 자, 볼게요.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저점으로 올라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일시적으로 계속 이탈은 하고 있으나 그 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긍정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3바 실적 좋아진다는데 제약 바이오주 반등 키는 자, 그래서 언제쯤 과연 꿈틀대는 바이오 상승 구간 언제 오나 관건은 신약시장 전망치 확대이다. 증권가에서는 임상 기상 데이터 확실한 택을 주목한다. 자, 그래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바이오주는 금리 인상 때문에 주저앉은 만큼 긴축 종료에 대한 컨센서스 윤곽이 잡히면 제약 바이오주의 반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이오 업계에 관련된 금융투자업과 관계자는 내년 초에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요. 내년 초에 금리가 인하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는 증시가 빠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그동안에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1년 이상 급등했었죠. 초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적으로 9%에 육박하였다. 대한민국도 5% 6%는 그냥 올라갔었죠. 연준은 이에 맞춰서 어떻게 했죠?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명분은 물가였죠. 인플레 파이터의 명목으로 말입니다. 물가는 잡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박살이 났죠. 그러면 물가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나요? 물가의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물가가 떨어진다고 금리를 내리나요? 아니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물가가 올라갈 때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렸잖아요. 물가 떨어지면 금리 내리나요? 아니죠.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 이상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대서 유동성 장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리니까 증시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건 오류로 볼 수 있다. 뭐냐? 다음번 금리 인하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지면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무척 높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기를 반영해서 증시는 빠그러질 확률이 무척 높다고 제가 보고 있는 시황관입니다. 고로 정리를 하면 이미 6월 며칠 남지 않았죠? 13, 14, 15 6월 FOMC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과 더해지게 되면서 시장이 폭등할 확률이 무척 높아요. 2023년도 고금리가 유지가 일정 기간 되겠죠. 2024년도 어느 기준점에 갔지? 금리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은 뜰 거예요.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 이 기간 안에 IPO와 글로벌 IPO와 중소형 IPO와 셀트리온도 3, 4합병이 진행되어져야 되겠죠. 그 상황 안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셀트리온의 상승과 함께 시황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주들은 6개월 선반영 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분기부터 7, 8, 9를 언급하고 있죠. 자, FOMC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주가 움직임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저 또한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종료와 함께 우크라이나 합의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 실적 기반 충분히 자금을 쏠만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바스젠 바이오, 시리즈 B 순항, 셀트리온 등서 30억 완료, 연내 100억을 목표로 한다. 바스젠 바이오 무슨 말이야? 인공지능 AI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스젠 바이오가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청신호를 켰다. 셀트리온과 엔젤 투자자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다. 현재 추가적으로 7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앞두고 있다.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바스젠 바이오 AI로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다른 제약바이오가 달리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약효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 딥시티, 시간에 따른 질병 위험도 변화와 예측과 진단, 바이오마커, 발굴 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 AA, 빅데이터, 그 기반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보이겠죠. 정보통신 기술이 입혀져야 된다. 제약 바이오 기업도 AI 기업, 4차 산업 기술이 입혀져야 되겠죠. 그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투자가 집행되어져야 되겠죠. 셀트리온은 바스젠 바이오와 함께 유전체 바이오 마커 개발을 추진해 의약품 최적의 환자군 정의, 질환 표적 발굴, 후보물질 스크린은 물론 임상 디자인에도 관련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바스젠 바이오는 셀트리온과 최근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전체 분석 역량 확보 및 바이오 마커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게 투자 이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단을 보더라도 시장이 좀 힘이 메가리가 없었어요. SK하이닉스가 1.57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약보합, 강보합, 현재 혼조세를 많이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 자금을 보더라도 현재 박스권에 있습니다. 증시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신용잔고도 좀 줄어 있어요. 고객 예탁금도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 아래쪽에 그다지 자금이 풍부하진 않습니다. 신용잔고를 보더라도 많이 줄어 있죠. 그러나 시장이 어느 순간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6월 FOMC. 중요한 건 그 기준점으로 많은 이슈들이 나와야 되겠죠. 하반기에 IPO 물량과 함께 많은 이벤트가 몰려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기 때문이냐. 비단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엄청난 금리 인상 시기, 인플레이션의 명분을 끝내고 연준이 금리를 멈추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으나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다. 물론 2024년도는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고금리겠죠. 고금리를 감당할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할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5% 이상 뛰면 1%였다가 5% 가게 되면 5배를 내게 되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 가계 입장에서 특히 중소기업이건 매출액 1,000억짜리에서 은행 이자 비용이나 채권 이자 비용이 5배 이상 큰다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더불어 가계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기에 제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의도적이었다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려서 실물경제 파일을 축소를 시켰다.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다 빠그러뜨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오는 시황관이기 때문에 제가 2024년도는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고로 지금 2023년도 하반기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보는 거죠. 자, 오늘 셀트리온은 1.29, 헬스케어는 2.30, 제약은 2.46. 삼형제가 나란히 오늘도 하락을 했네요. 4거래일 연속. 자, 이럴 때 좀 지치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짧은 기간 안에 긴 기간 동안 내려왔다가 또 짧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짧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또 헤매고 있죠. 그쵸? 그것도 바닥권에서 말입니다. 20만 원 밑에서. 지치죠. 2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 셀트리온은 안 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때가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충분히 기다릴만 하니까 제가 목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최근에 떨어졌다가 양봉을 하나 딱 찍으면서 바닥을 뭔가 찍는 듯한 흐름이죠.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상승을 했죠.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상승을 좀 했어요. 삼성전자와 함께 양봉을 찍었죠. 삼성전자는 양봉을 찍었으나 0.14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1.57 상승으로 끝났어요.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리고 삼성 SDI는 0.82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2.15. 자, 2차 전지가 좀 쉽니다. 쉬어야만 아구가 맞아요. 이렇게 엄청난 과다한 상승 그리고 물량을 좀 이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구가 맞아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이 나와야 아구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로 올 확률이 무척 높다. 그리 보고 있는 거죠. LNF도 오늘은 살짝 쉬었다. 한국조선해양. 자, 상승권에 조선업도 좀 돌아가 나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바닥권에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쵸? 요 바닥에서 뭔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기준점이 될지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월봉으로 보면 하늘에 보입니다. 자, 여기서 월봉 3월, 4월, 5월 자, 음봉을 달고 있는데요. 요 때와 기업 가치가 다르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결국 올라갈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막 어금니 깨물고 아니면 힘을 빼건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카카오는 1.57, 네이버는 2.20. 자, 얘네도 카카오는 진짜 심박동이 아예 죽어 있네요. 그쵸? 아예 심박동이 죽어 있고 셀트리온도 이랬죠? 어느 순간 얘도 다시 모멘텀과 함께 실적이 증명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 시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이버도 심박동이 조금은 죽어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여기서 자금이 쉬는 동안에 셀트리온 쪽으로 반도체와 함께 자금이 조금 들어와야 되겠죠.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30분 뒤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195만 주. 다시 한번 200만 주를 깼어요.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오늘 6.49.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6.49, 거래량은 52만 4천 주. 오늘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6.71, 거래량은 99만 5천 주. 오늘 2.30.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8.52, 거래량은 16만 주. 오늘 2.4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 외국계 화면 흐름을 보면요. 외국계 창구가 다 나왔어요. 장 초반에는 SG, 골드만, 메릴린치, CLSA, CT, 모건스탠리 다 나왔죠? 얘네가 매수와 매도를 9시 한 반까지 반복을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계 창구는 다 나왔어요. 무언가 좀 흐름이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9시 반까지 나오다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다가 9시 반 이후에 JP모건, 모건스탠리 그리고 SG를 통해서 종일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시 반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신한, 오늘도 신한 그들끼리 왔다 갔다 했어요. 메릴린치와 JP모건, 외국계 창구의 흐름이 하루 종일 잡혔던 하루였습니다.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7만 4천 주, 기관 5만 1천 주,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12만 3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개인이 4거래일 연속 들어왔네요. 개인인지 진짜 찐인지 그들의 물량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서 한 달 기준 개인의 매도세가 줄었죠. 약 59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기간 5만 주 매도 중에서는 투신이 4만 7천 주, 사모펀드가 1만 주, 보험이 5천 주 각각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가 1만 1천 주, 연기금은 2,500주, 약 2,5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외국계 흐름을 보셨죠? 오늘 7만 4천 주, 대부분의 외국계가 다 튀어나왔다. 한 달 기준 그래도 외국인은 14만 주, 기간은 45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 매수폭도 줄어들고 있죠. 요게 다시 늘어나야 되겠죠. 연기금은 21만 주, 금융투자는 16만 6천 주, 보험과 투시는 각각 3만 주 가까이, 8만 2천 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의 수급을 좀 볼게요. 헬스케어도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3,100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14만 8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15만 3천 주 매수가 들어왔네요. 셀트리온과 똑같이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매도량이 줄었습니다. 얘도 150만 주 가까이 넘었었죠. 그 근방이었던 것 같은데 93만 주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35만 주, 기간은 53만 주, 매수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기간 14만 8천 주 중에서 오늘 투신이 13만 주, 매도의 주역이었네요.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각각 3만 5천 주, 5,6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보험은 1만 1,000주. 오늘 금융투자는 4만 2천 주 매수가 나왔어요. 헬스케어의 매수의 기간 매수의 중심은 사모펀드가 34만 주, 금융투자가 23만 주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자, 제약은 오늘 외국인이 7천 주, 기간이 6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7천 주 매수, 개인은 490주. 관망 거의 보합 수준이었네요. 자, 그래서 기간 6,600주 중에서 사모펀드가 11,000주, 투시는 2,800주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는 5,200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7,000주, 개인은 보합이면서 개인이 한 달 기준 34,000주, 외국인이 22,000주 매도, 기간이 59,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그 물량 대부분은 금융투자입니다. 아직 방향성이 얘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방향성이 확실히 나와야 되겠죠. 셀트리온이 현재 여기서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으니까. 자, 하반기 바라보는 모멘텀입니다. 충분히 개인적으로 기대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